꽃집 태양광. 오늘 그림처럼 펼쳐진 북한 강변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이요.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인데요.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규봉 이사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봉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릴까요? 네. 저희 협동조합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 현재 25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민 주도형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현재 300kW를 상업 발전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400kW를 더 발전해서 연내에 총 700kW를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듣고 계신 분들도 신부님? 하고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김규봉 이사장님은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신부님 옷을 보면은 아실 수 있잖아요. 사제복을 입고 계시는데 신부님 그러면 세례명이 있지 않나요? 신부님들이? 네, 저의 세례명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님, 가브리엘이 대천사장인가요? 네. 아는 척 해봤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그 김규봉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사장 자격으로 왔으니까요. 네, 이사장으로 불러주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규봉 이사장님으로 저희가 부르도록 하고요. 지금 222명, 2021년에 만들어서 242명. 252명. 네. 2021년에 만드셔서 2, 3, 4,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차곡차곡 성장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협동조합 이름이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 나오는 지역 협동조합 분들이 남양주, 포천, 파주 이렇게 시군 단위의 이름을 붙이는데 화도읍에 읍 이름을 붙이셨어요.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그 화도읍에 대한 각별한 애정인가요?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이름에는 저의 욕심, 저의 바람이 좀 들어있는데요. 네. 제가 속해 있는 남양주시에는 총 16개의 읍면동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화도읍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도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에너지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화도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저는 16개 읍면동 모두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길 바라는데요. 그런 바람 가운데 화도읍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지역에도 자신의 읍면동의 이름을 딴 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먼저 화도에서 이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의 16개 읍면동 각 읍면동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남양주라고 하지 않고 화도라고 붙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저희가 협동조합 이사장님들을 모셔보면 정말 직업이 다양하신데 신부님이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이사장으로 활동까지 하시게 됐는지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저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 사제이고요. 창현성당을 맡고 있는데요.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0, 80년대 가톨릭 교회는 김수환 추경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제들이 정의를 바라는 시민, 학생, 노동자, 또 시민 사회활동가들의 편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류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것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을 해보자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 7, 80년대 우리나라가 그때 군사 독재 시절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제분들이 뛰어드셨던 것처럼 지금은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저희가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에너지 협동조합의 신부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할래요 하셔서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 만듭시다 해서 모여서 만든 건지 신부님이 또 조합원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네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제안하고 또 저는 이것이 특정 종교인들만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 또 이 종교인들 그리고 뭐 교사나 이런 분들 그 어느 누구를 특정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것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제가 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해서 만들어진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성당 신자들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비신자나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으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었네요. 이거를 그러면 협동조합을 하고 있다 하면은 성당에서 다른 신부님들이나 신자분들이 아, 미사 집전만도 바쁘신데 우리 성당 운영만 집중해 주시지 에너지 협동조합까지 하실까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은 없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 말고도 네. 시민사회 활동들을 좀 하는 편인데요. 뭐 종교 간 대화 일치를 위한 이런 활동들도 하고 또 시민사회 어떤 이런 외연을 확대해 보는 활동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이런 얘기도 좀 생소하고 뭐 지역사회 운동도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사제로서 고유 활동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종교 간 대화 일치를 위한 활동을 하신다 하면 그러면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 개신교나 이런 분들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관련해서 저 말고도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 또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의 모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라고 또 이름도 스님이 좀 제안해 주셔서 네. 뭐 평화보다 평등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서 그래서 4대 종단의 종교인들에서 한 25번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종교 간 대화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요. 또 기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하고 또 남양주 시민사연대의 구성으로도 참여하면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남양주 그 시에서는 이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의 대표자들이 남양주 시민사회연대라고 하는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총 9분야별 대표자가 있는데 6분이 시민사회 분야, 뭐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시민사회 6개 분야 대표자가 계시고 저희 종교인들은
종교 분야별 대표자 3인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운동과 또 종교인들의 움직임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민사회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남양주가 좀 좋은 모델이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종교 간 대화일치 노력이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를 만드셔서 우리나라 4대 종단 종교인 남양주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남양주의 지역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네네. 사회 참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을 왜 하셨는지가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남양주시 화도읍의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김규봉 이사장님 하면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지만 가브리엘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남양주 성당 창현성당이라고 하셨죠. 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5부에서 이사장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웃집 태양광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김규봉 이사장님, 가브리엘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연천 농민회장님, 이석희 님이 오늘의 기후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가브리엘 신부님 한때 여기 연천 전곡 성당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옛날 신자분께서 인사가 올라왔는데 신부님 그러면 연천 전곡 성당에 계시다가 남양주 창현 성당으로 가신 건가요? 네네. 그 저분은 신자분 아니시고요. 네, 신자분 지역사회 운동 아니시고요. 같이 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네.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기 청개구리님도 신부님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화면 보고 인사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석희 님도 신자가 아닌데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셨다는 건데 처음에 2021년도에 화도에너지협동조합 처음 딱 만드실 때 자연에너지협동조합 처음에 신도들만 성당의 신자들만 모아서 하신 게 아닐 텐데 처음 만드실 때는 어떤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모여서 시작을 했을까요? 네, 제가 2021년 2월 16일에 이제 부임했는데 그 다음 날 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한 것이 성공의 신부님들 찾아뵙는 것이었는데요. 그 동네에 그 성생공단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오랫동안 나환우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남양주 시민사회운동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뵈면서 남양주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처음에는 24분의 발기인들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인원도 늘어나고 또 출자금도 모여지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도 커지고 그래서 뭐랄까 좋은 지향으로 어떤 제안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답하면서 선한 기운들이 커져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참 네. 그런 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창현성당 부임하셔서 성공의 신부님들이 나환우 분들과 함께하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셨던 거네요. 나와는 분들과 함께 하셨고 이후로 이제 그분 떠나시면서 와서 가구 공단이 들어섰는데 네. 거기에 이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분들과. 네네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어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그래도 뭐 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역할을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찾아가니까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야, 천주교 신부님이 찾아와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이렇게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대화를 하려고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반갑고 고마울 것 같아요.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태양광이나 자연에너지로 협동조합을 하자.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 한번 극복해 보자. 시민들이 모여서 하고 제안을 하셨을 때 더 힘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음에 24분의 발기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242명까지 늘어났고 그게 중요한 게 어디에다가 태양광을 지을까? 부지를 어디에 구할까? 이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모으고 뭐 출자금 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1호기를 어디서 처음 시작을 하셨나요? 네.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겪는 어려움이겠는데요. 네. 사실 공공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문제가 좀 쉬운데 지자체장에 따라서 잘 협조가 되기도 하지만 네.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주임으로 있는 창현분당 신자 중에 포천에서 가구 공장을 하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그분과 뭐 월 20만 원을 임대료로 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네. 그 가구 공장 옥상에 100kW를 제일 먼저 올리게 되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이어져서 지금 사정이 좀 나아졌는데요. 하여튼 이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에너지 전환에서 부지 확보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포천 가구 공장 어쨌든 성당의 신자분께서 우리 공장 옥상에다가 그럼 해보자 해서 1호기를 올린 건데 사실 이 나온 이사장님들이 다들 태양광 처음 할 때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오해도 많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던데 신부님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초창기에 태양광 하자 하니까. 이렇게 뭐 상업 발전이나 아니면 공공부지 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분들의 어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요. 제가 있는 창현성당에도 현재 40kW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네. 또 잘못된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하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맞아요. 그리고 또 태양빛을 반사한다. 이래서 눈부심이 빛반사. 심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초대해서 대토론을 거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잘못된 오해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인식들을 바꿔가는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았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당 신자분들도 지금은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겠어요. 성당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건물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설치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사용하던 그 전기료가 45% 가까이 저희가 절약이 되고 있거든요. 성당 전기료가요. 네네네. 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네. 또 아무런 빛반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논의를 진행한 것이 어떤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전기료 절감이라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주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그렇겠네요. 그 1호기가 포천 가구 공장, 창현 성당에도 30kW짜리를 올리고 40kW짜리를. 정도? 예. 그럼 2호기는 시흥에 있는 버스 차고지면 이제 공공부지를 받으셨던 건가요, 이때는? 그렇죠. 아. 남양주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공공부지 발굴을 안 할 것이냐라는 네. 고민 속에서 예. 하여튼 제가 현재 3대 이사장인데요. 네. 2대 이사장님께서
시의원을 오래 하셨어요. 부의장도 하시고 네, 그분이 네. 주로 이제 움직여서 예. 여기 시흥 시장님. 씨도. 네. 시흥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도 만나뵈면서 어떤 이런 도움도 청하면서 또 그쪽에 시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께도 그 이해를 구해서 신생인데 좀 어렵다 좀 우리 같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서 두 번째 발전소는 공공부지잖아요. 네, 네. 그 시흥 공영버스 주차장 음.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공부지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갖고 있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부지보다는 이 공공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그 조합원들 포함해서 일반 분들이 공공에서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협조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공공부지에서 저희가 200kW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탄력에 대해서 이제 올해 400kW를 더 생산해 보자고 이제 계획까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목표는 쉽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협동조합 사업을 잘 챙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성당도 운영을 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신부님 생각에 이런 조합 경영이나 성당 경영하고 강론을 하시는 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하고 그런 활동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세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 이제 제가 하는 활동을 시민사회 활동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저의 신앙 활동이거든요. 종교가 사회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회적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따라서 지금 시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크고 그래서 사제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별로 바뀌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힘든 것보다는 보람도 있고 또 사제로서 어떤 내가 가톨릭 사제로 살면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도 있고 공허감을 느끼면서 하여튼 그런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또 그 신앙이 다만 그 믿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깊은 감동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 활동이 신부님께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민주적인 과정으로 설득을 하고 교육도 하셨다고 그랬고 아까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동의를 구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협동조합, 화도 자연에너지협동조합에서 이제 소득이 나오잖아요, 신부님. 네네. 이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전 처음에 신부님께서 이사장님이시길래 이 소득은 다 성당 운영 비용이나 헌금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신자 아닌 분들도 많고 여러 지역 시민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러시니까 이 햇빛 농사 소득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열어가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의 고민도 좀 통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별로 통합 돌봄 또 에너지 전환 사회적 경제 확대로 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과 함께 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300kW 정도 생산이니까 이게 좀 돈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거쳤는데요. 올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7%의 배당을 드리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약속을 못 지켰는데 처음으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돼서 너무 참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 조금 배당을 더 드리는 거로 해서 네. 아마 7%를 배당하는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높은 데가 6%던데. 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와 함께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닥터라고 하는데요. 네, 태양광 닥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일반 조합원들을 위한 에너지 교육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도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 환경운동연합이라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서 후원 기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남는 잉여금은 재투자를 위해서 적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다면 기후 약자들 있잖아요. 네. 사실 사회 약자들이 이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냉난방비 지원과 함께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드리거나 아니면 단열 같은 것을 강화하자 이런 계획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저희가 태양광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큼 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결국 지역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도록 기후 위기 시대의 기후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햇빛 농사 소득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배당금을 일단 먼저 네. 넉넉하게 조금이라도 좀 더 넉넉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기부를 좀 후원을 하시고 여기서 좀 더 소득이 생기면은 기후 약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활동을 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사장님이나 활동하시는 이사님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부터 이사회 하게 되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렸는데 회의비로 5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했고요. 아, 네. 회의비 5만 원. 네. 처음으로 드리기로 했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장 업추비 50만 업무 원. 추진비. 네. 예. 업무 추진비 50만 원을 쓸 수 있게 1년에 50만 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50만 원. 네. 업무 추진비. 그렇게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제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별로 아니지만 좀 조금 힘이 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7% 배당은 이게 적지 않은 것인데 네, 네. 저희는 여력이 되면 뭐 계속 올려서 한 10%까지도 좀 배당을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회적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돈도 벌지만 이 사회 건강성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 뭐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배당을 통해서 이 사회적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소득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함께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5만 명 서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서명의 내용은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법제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통 접속 및 우선 구매 의무화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지금 오늘의 기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생에너지 지원 입법 서명하시고 싶은 분들 오늘의 기후 밴드에 가입하셔서도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김규봉 이사장님, 창현성당의 가브리엘 주임 신부님이셨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 이후로 사제들의 사회 참여를 신부님께서는 지금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고 신앙생활의 연장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기경님이 보신다면 참 잘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